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17살 박구는 간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3개월 만에 어머니마저 숨지면서 혼자가 됐습니다. 석 달 새 부모를 연이어 잃고도 혼자서 잘 살아보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박군에게 남은 거는 부모님의 빚뿐이었습니다. 수년간 병원에서 지냈던 아버지는 개인 회생 후에 매달 18만 원씩 갖고 있었고 어머니는 금리 연 10% 카드론 450만 원을 남겼네요.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박군은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빚의 대물림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상담을 해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았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정부가 미성년 빚 대물림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새해부터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부모 등 친권자가 사망하면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미성년자 유족의 채무 상속 포기를 일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에 전국 곳곳에서 법률 지원 신청서가 도착하고 있다는데요. 생후 6개월 된 갓난아기부터 18세 청소년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고 하네요. 친권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빚부터 물려받는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많다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별도의 상속 포기 절차를 굳이 이걸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민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이미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상속 포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민법 개정이 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법률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민법 개정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올해는 양육비 때문에 고민하는 한부모 가정 사정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이영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에서 네네.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양육비 활동뿐만 아니라 그 피해 사실이나 문제적 사실을 드러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 공익활동 전부 그 위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드파더스 사이트처럼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이제 명확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네. 어떤 일부,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이렇게 재판부마다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물론 재판부 일부겠지만 시민의식이나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또 다른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피해자들은 이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암담해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상담이나 질문이 꽤 많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지금 그 양육비 제도 개선 활동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 활동도 참 열심히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아동 생존권 중요성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구나, 이게 노력이 헛됐나 이런 참담함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문제여서 네.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뭐 새로운 판단을 조금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어떻습니까? 그 지난해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상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조치가 이제 가능해지고 실제 네. 이제 사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하기도 한 시점에서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개정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네. 정부에서 제재 조치 대상자들에 대한 발표가 이제 조금 연이어서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는 사회 이웃의 인식이 이전하고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활동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네. 안 돼도 그만이다. 그러니까 책임 전가에 대해서 무관심했었던 이웃들이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공적 사안이라는 것들을 이제 좀 확연히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다름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해결력이 이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표님 생각에 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추가적인 방안, 아이디어 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이제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도입된 제재 조치들의 기준을 완화하고 또 처분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병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법적 소송 절차가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이런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제재 조치하는 행정 처리 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7월에 그러니까 6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실제 처분된 것들은 몇 건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소요되는 기간들 때문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재가 신속히 좀 될 수 있으면 지급도 그렇죠. 더 빨리 될 테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총 건수가 20여 건에 머물고 있어요. 네. 양육 피해자는 상당히 많은 것에 비하면 네. 이게 지금 턱도 없는 숫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고쳐져야 되고 또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구조적인 한계가 계속 7년째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데. 글쎄 제가 그걸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사실 이제 국가에서 여가부가 이제 주무부서이고 그 밑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는데 네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쨌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양육비 네. 이행관리원의 지위가 조금 격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도 협조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네, 반대로 그렇죠. 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적으로 양육비 이행률이 높은 곳은 네. 양육비를 전담하는 기구가 강력하게 권한을 가지고 그렇죠.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어야 경찰이나 법무부나 국세청에서도 협조가 가능해질 텐데요. 그렇죠. 더 쉽게. 네, 왜냐면 컨트롤 타워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거 계속 그게 이제 되지 않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력도 지금 축소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숫자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신청이 계속 더뎌지고 이제 업무가 중단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1년이 2년이다 이런 하소연들이 있는데 네, 인력을 맞습니다. 오히려 줄여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전담 기구로서 기관이 출범을 한 걸로 이제 다 이용자들은 알고 있는데 네. 신청이 들어가면 그 신청이 위탁 기관으로 이전이 돼요. 이관이 네. 돼버려요. 그런데 위탁 기관은 양육비를 전담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떨어진 데다가 이행원에다가 신청을 하는데도 업무가 중단이 되면 매해 가을께가 되면 그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업무가 밀려 있어요. 근데 네. 그 원인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고 네. 또 집행권이나 이런 권한이 없어서 네. 업무 처리가 그냥 서류 처리로만 이제 불과한 거라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전담 기구의 독립적인 그 권한을 부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 이영 대표님이 아주 할 일이 계속 더 많아지시겠습니까? 너무 많죠. 네.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면 네. 올해 이제 그 어떤 활동들을 좀 이어날 계획이신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안들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양육비 구상권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에요. 네. 그 네, 국가대지급제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네.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진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점들을 계속 그 개선이 되면 네. 이게 구상권 제도도 이제 도입하는 데에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전담 기구가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급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네.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이영 대표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세형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홀앤오츠의 Forever for You 들려드릴게요. 양세형이었습니다.